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꿈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설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때 당신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무능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7인의 실화를 따라갑니다. 국내외를 넘나드는 이 이야기들은 성공이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과 태도의 결과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1985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직접 창업한 회사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를 가르친 사람들이 그가 키운 회사가 그를 등졌습니다. 당시 잡스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공대적으로 실패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간의 시작이었다. 해고 이후 잡스는 넥스트니 XT라는 컴퓨터 회사를 차렸습니다. 큰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픽사라는 작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투자했고 그 스튜디오는 훗날 세계 최고의 콘텐츠 기업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1997년 애플은 파산 직전이었고 잡스는 다시 CEO 자리에 오릅니다. 그 후 10년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을 내쫓은 그 문이 사실은 더 큰 문으로 가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거절은 방향을 바꿔주는 신호입니다. 1995년 영국의 한 싱글맘이 동네 카페에 앉아 원고를 씁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카페에 온 것입니다. 갓난아이를 옆에 두고 아이가 잠든 틈틈이 펜을 듭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앤 롤링. 훗날 세상은 그녀를 K. 롤링이라 부릅니다. 당시 그녀는 이혼했고 정부 보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으며 임상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실패자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원고는 12곳의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12번째 거절 편지를 받은 날, 그녀는 원고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출판사, 블룸즈버리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날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 80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5억 부 이상 팔렸습니다. 포기는 딱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당신의 전부를 결정합니다. 다음 문을 두드리기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미시시피 주의 작은 농촌마을 1954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미혼모의 딸, 외할머니 손에 막대진 채 오래된 감자 포대 자루로 만든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14살 그녀는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고 그 아이를 낳았지만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준 건 빈곤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겠다. 그녀는 독서에 매달렸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방송국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나운서 자리도 불안전했습니다. 시청률이 낮은 토크쇼를 맡았을 때 제작진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자리를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토크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25년간 방영된 그녀의 프로그램은 140개국에서 방영됐고 그녀는 미국 최초의 흑인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환경은 당신의 한디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태도가 당신이 가닿을 수 있는 높이를 결정합니다. 1995년 3월
경산북도 구미. 삼성전자의 공장 마당에 직원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무선 전화기, 팩시밀리, 세탁기 등 삼성 제품 15만 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금액으로 50여억 원에 달하는 재고였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마누라와 자식 배부는 다 바꿔라. 그리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제품들이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당시 삼성의 불량품 문제를 묵인해왔던 조직 문화가 결국 회사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보다 품질이 먼저라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가 되었고 갤럭시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뼈아픈 자기 고백과 과감한 결단, 그것이 한국 기업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진짜 용기는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 그러나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1832년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1838년 주 하원의장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1843년 연방 하원의원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1848년 토지관리국 국장 임용에서 거절당했습니다. 1855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1858년 다시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1860년 그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노예제 폐지, 남북전쟁의 수습, 미국의 통합. 링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옳은가 그른가이지 내가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가 아니다. 실패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 이후에도 나아가는 애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력서가 아니라 당신의 방향이 당신을 정리합니다. 1926년 조선 일제강점기. 미국 유학을 마친 한 젊은이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도 있었고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왔습니다. 내 나라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겠는가. 그의 이름은 유일한 훗날 유한양행을 창업한 인물입니다. 그는 기업을 이윤보다 사람을 위한 도구로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눴고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교육재단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그는 유언장 한 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자녀들에게는 교육에 기여만 주면 충분하다. 그가 서인 유한양행은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제약기업이자 기업 윤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누었느냐로 평가됩니다. 사람을 위한 사업이 결국 가장 오래 남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한 할머니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73살, 치매 예방을 위해 손녀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국수 장사, 미용실, 식당을 운영하며 손이 트도록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고 카메라 앞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라. 첫 영상은 어설펐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3년 만에 구독자 130만 명을 넘겼고
구글 본사에 초청받았으며 자서전이 출간되었고 전 세계 언론이 그녀를 취재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지 않음이 가장 큰 장애물임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7개의 이야기. 각각의 출발점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된 비행가가 있었습니다. 실패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것. 나는 지금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다음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그 질문에 다음 걸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오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당신의 이야기 중 한 챕터일 뿐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훗날 당신의 출발점이었다고 기억될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새삼은 끝까지 간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기쁨이 2배 되겠습니다.